그냥 프로그램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영상 제작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스틴 권 감독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잡이 때 가오 잡은 남자,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저스틴입니다. 이거 뭐예요, 갑자기? 급당황이다, 급당황. 네. 목소리도 깔고. 네. 이게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네. 네. 이게 상당히 이게 폼과 관련된 거라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 힌트를 드릴게요. 네. 유비, 관우. 장비. 네, 오늘은 촬영 장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도 모르게 정답이 나왔구나. 네. 장비. 어. 네. 지난주에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전화기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전화기만 갖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네. 시작은 전화기로 하시지만 나중에 사시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아니면 또 본인이 이제 찍고 싶은 게 전화기로 하기엔 좀 애매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뭐 촬영 장비라고 해가지고 뭐 카메라 이런 거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편집하는 거 이런 것도 네. 알려드리고 네.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전화기로만 하실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도 들으시겠지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장비에 관련돼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답답함을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촬영 장비부터 먼저 갈까요? 네. 우선 뭐 유튜버 스타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 하신 말씀인데요. 네. 사실 가장 좋은 카메라는 내 옆에 있는 카메라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네. 저렴한데 그래도 쓸만한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아, 하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게 그래야죠. 그게 꿀팁이야. 네. 네. 사실 뭐 장비는 뭐 오디오든 비디오든 비쌀수록 좋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돈값을 할 네. 테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단 촬영기기가 크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카메라, 하나는 캠코더. 카메라라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사진 찍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렇죠. 뭐 DSLR, 뭐 미러리스 미러리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들고 찍는 거 사진 원래는 사진용인 카메라인데 네. 영상을 찍을 경우에 참 장점이 아주 색감이 좋아요. 깨끗하고. 뭐 카메라를 위해서 태어난 기기니까 그렇죠. 당연히 화질이 좋을 수. 아무래도 또 거기다가 센서가 워낙에 크니까 네. 뭐 어두운 데서 막 조명 없는 데서 찍을 때도 캠코더의 그 같은 가격대에 네. 캠코더에 비해서는 매우 잘 나와요. 하지만 단점이 이제 어떤 기종은 아예 외부 장치를 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마이크나 이런 거. 그렇죠. 또 일단 무엇보다 기동성이 너무 안 좋죠. 그렇죠. 무겁고 덩어리가 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영상으로 찍을 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0분이 넘어가면은 끊어지잖아. 네, 시간 제한도 걸리고 그래요. 네. 물론 이제 30분을 넘어가도 안 끊어지는 카메라도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거 이제 높은 가격대는 뭐 다 가능하죠. 그렇죠. 캠코더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일단 비슷한 성능의 동영상을 두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카메라가 캠코더보다는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캠코더가 더 가벼운가 봐요? 카메라보다? 가볍기도 가볍고 우리가 캠코더는 한 손에 들고 찍을 수가 있잖아요. 손에 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카메라는 그런 게 없잖아. 네네. 그리고 카메라와 캠코더를 써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기동성은 캠코더가 좋죠. 기동성 캠코더가 훨씬 좋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캠코더. 이게 네. 비디오 카메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디오 카메라. 방송국에서도 많이 쓰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기동성 너무 좋고 네. 애초에 영상 촬영용이니까. 그리고 이게 카메라나 다른 기기에 비해서 확대 축소가 너무 용이해요. 줌인 줌아웃이. 그렇죠. 그렇죠. 20 바이 그래갖고는 20배까지도 땡길 수가 있으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외부 액세서리 연동도 너무 쉽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마이크 연결하는 단자는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촬영 시간 일단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배터리 네. 날아가기 전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카메라에 비해서 오디오가 훨씬 더 잘 잡혀요. 내장돼 있는 그 마이크 자체가 아무래도 카메라랑 다르게 말씀드렸죠. 촬영용이니까 맞아. 훨씬 맞아. 더 좋고. 네. 그리고 손떨림 방지도 더 훌륭해요. 그 손떨림 방지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어 보신 분과 네. 고정시키지 않고 네. 이동을 하면서 카메라를 들고 찍었을 때와 캠코더를 들고 찍었을 때 화면의 흔들림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오, 차이가 있군요. 또 왜냐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되게 선명하고 그런데 네. 이게 또 손떨림까지 막 들어가면은 네. 좀 막 머리가 아파요.
화면으로 보기에. 예, 계속 흔들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멀미나. 그러면 캠코더는 선명도는 좀 떨어지나요? 훨씬 떨어지죠. 훨씬 떨어져요. 영상 촬영용으로 준비된 기계인데도 화질은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화질도 떨어지고 색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찍기에는 좀 안 좋아요. 사실 카메라가 더 잘 잡아줘요. 그거는 그건 센서가 의외네요. 작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고가의 방송용 카메라인 경우에 네. 네, 그 캠코더도 비싼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얘기가 틀려지지만 네, 그런 경우에 또 얘기가 네.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센서가 크니 근데 한 800불, 1000불 정도 되면은 네. 그 비슷한 가격대의 카메라보다는 오히려 캠코더가 낫고 네. 근데 이제 500불 미만으로 갈 때는 카메라가 더 선명하게 잡아줘요. 캠코더보다. 그래서 이제 가격대별로 또는 모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네.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기 괜찮은 게 그 캐논에서 작은 카메라가 많이 있거든요. 풀 HD 이제 뭐 4K는 촬영이 안 되는데 보통 중고나 사용하던 거를 구입하시면은 한 80에서 120불 정도면 구입하실 수가 그렇죠. 있으세요. 충분히 충분히 사용하기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네. 뭐 일부러 큰 장비, 비싼 장비 네. 고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오히려 카메라가 더 비싸다고 저는 생각해요. 120, 150불대에서 영상에 어울릴 만한 DSLR은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왜 똑딱이 이렇게 디카. 네, 디카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네. 그 중에서도 영상 촬영되는 게 네. 있어요. 그것도 훌륭해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 아주 훌륭해요. 제가 이렇게 뭐 확대 축소가 안 돼요. 캠코더는 확대 축소가 잘 돼요. 말씀드리면은 내 전화긴 되는데요. 내 뭐 고프로는 되는데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드리는 확대 축소는 이게 옵티컬 줌이라고 해가지고는 이 렌즈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멀리 확대를 하실 때 물리적으로 렌즈를 당겨가지고는 렌즈를 앞으로 당겨가지고는 찍기 때문에 이게 화질에 열화가 없어요. 지금 저 감독님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옵티컬 줌과 네. 디지털 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옵티컬 줌이 이제 광학 줌이라고 하는데요. 네. 광학 줌은 이제 직접적으로 렌즈를 움직여가지고는 확대 축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크게 보고 싶을 때 내가 직접 다가가서 크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 직접 제 얼굴을 갖다 네. 대고. 근데 이 디지털 좀 보통 전화기나 이런 데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저희가 직접적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보여주는 그 이미지를 확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이미지를 그냥 크게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지. 화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메라 핸드폰을 네. 확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거기서 갑자기 핸드폰에서 뭐 렌즈가 툭 튀어나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원래 달려 있는 거에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확대는 되지만 그걸 이제 큰 화면으로 옮겼을 때는 화면이 깨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화질이 떨어지는군요.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전화기를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그 UHD나 4K라고 하잖아요. 네. 화질 제일 높은 거, 네. 용량 많이 차지하는 거. 그걸로 촬영하시기를 제가 권장드려요. 그렇게 왜냐 크게 해놓고서는 정작 보여주는 거는 뭐 1080밖에 안 되면은 네. 축소를 하면은 그래도 원본에서 좀 더 막 열화가 되고 막 잡티 같은 거 생긴 네. 게 좀 가려지기 때문에 훼손이 덜 된다는 훼손이 말씀이에요. 티가 덜 나죠. 덜 네. 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그럼 SD 카드 비싸잖아요 그러시는데 요즘은 SD 카드가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실리콘 파워 128기가짜리 2개 들은 게 한 30불이면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얘기 우정아 씨 따라올 수 있어요? 우정아 씨가 따라 못 오면 우리 설명을 다시 해야 되고 우정아 씨가 따라올 수 있다 그러면 저분이 이해하면 다 이해한다고 보면 돼요. 한 80% 따라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구멍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카메라로 이제 동영상을 전화기로 동영상을 찍으실 때 네. 이게 1080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화질의 그냥 수치예요. 네. 그게 풀 HD라고 그러는데 그게 128기가짜리 SD 카드로 기록을 하시면 한 10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4K를 찍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4시간밖에 녹화가 못해요. 그만큼 아주 크고 좋은 화질로 촬영을 미리 원본을 촬영을 하시라는 거죠. 파일의 크기도 커지고 편집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죠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보고 있는데 네. 유튜브에서 4K를 지원하나요?